공결합, 금속결합 했을 때 이온결합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 이런 식으로 339번처럼 나왔을 때 어떤 분자인지 바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냐면 지금 XY2인 건데 얘가 X가 되는 거고 얘가 Y잖아. 그럼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자 껍질 두 개인 거니까 이주기인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과 전자가 지금 X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 거지? 왜냐면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Y랑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X개 아닌 거잖아. 그럼 X 거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 있는 거니까 X가 그럼 이주기 16쪽이라는 거니까 산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Y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주기인 건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있는 거죠. 원자과 전자가. 이주기 17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F가 되겠네. OF2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시정 가서는 빠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 예를 들어서 ZX2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다 보면 아 CO2겠다 이렇게 바로 되는 거니까. 근데 처음엔 안 되면은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 거니까 아 이주기 14쪽이니까 탄소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Z가 같은 주기다 이주기인 거지. 공유결합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왔을 때는 공유 이온 금속이잖아.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이랑 비금속이라고 했었고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 플러스 비금속,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랑 자유전자인 거죠. 봤을 때 지금 XYZ가 전부 다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니까 공유결합 물질 맞는 거지. 공유전자쌍수 XY2부터 먼저 봤을 때는 공유전자쌍이 지금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총 두 개 있는 거고 ZX2 같은 경우에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되는 거죠. ZX2가 XY2에 비해 두 배인 게 맞네. 네 개에다가 두 개인 거니까 맞다. 근데 만약에 공유전자쌍 수가 아니라 비공유전자쌍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XY2의 경우에는 한 쌍, 쌍, 세 쌍,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세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기본적으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로 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 싸움을 쓸 때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CO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쌍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지금은 나와 있으니까 금방 세는데 우리가 만약에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에도 CO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비공유전자 쌍을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 표시하게 되면은 아 비공유전자 쌍이 몇 쌍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천천히 하면은 뭐 풀진 않겠지만 이제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면서도 이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342번에서는 이주기 원자라고 되어 있고 원자가 전자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인 거지. CNOF인 건데. H2 같은 경우에는 CO2인 거니까. 모든 원자는 옵틱 규칙 만족한다. 우리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옵틱 규칙을 만족하는 것만 배우는 건데 예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외의 경우에는 이제 베릴륨이랑 중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족인 거고, 중소 같은 경우에는 13족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두 개, 세 개이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베릴륨 있는지 궁소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은 되는 거지. D2랑 D2, N2랑 F2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유결합에서는 루이스 구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M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중결합을 한다라고 했었고, 비공유전자성까지 찍어주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도록 찍어주면 되는 거고, 베릴륨이랑 붕수 빼고, F2의 경우에는 할로젠이니까 단일결합, 옥텟 규칙. 그럼 질소 같은 경우에 공유전자쌍 3쌍, F2 같은 경우 한 쌍인 거니까는 큰 게 맞지? A2D4, C2F4는? 이런 것도 물어보면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머릿속으로 안 되면은 지금에서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 중심 먼저 두고 당연히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솔로제는 말단에 들어갈 때 단일 결합으로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럼 나머지 탄소의 이중 결합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비공유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공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고 비공유 같은 경우에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거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아, 2분의 1이 아니라 2배네. 미안해. 2분의 1배. 2분의 1배인 거지. 틀렸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344번의 경우에도 앞에 이온 결합이랑 똑같은 거지.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가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했었고, 결합 형성할 때는 반발력이랑 인력이랑 같다라고 했었지.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때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다라고 하면은 너무 멀면은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서 더 크다라고 했었고.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은 오히려 떨어지고 싶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력에 비해서 반발력이 오히려 크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가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으면서 결합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고. H2의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다. 지금 이때 74인 거잖아. 결합을 했을 때가 74인 거니까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아진 거니까. 이게 74라는 거지. 피코라고 있는 건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결합 에너지가 436kJ. 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이만큼이 라벨 것이다.436. 근데 여기서 말하는 436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는 방향이라고 했었지, 뭐 절대적인 수치로서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으니까는 그 부분 유의를 해주고, A부터 C 중에서 건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한 거는 A 지점이 아니라 C 지점이어야 되는 거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끈 거고, 반발력은 여기서 끈 거고, 결합을 형성하는 기준 자체가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348번 같은 경우에는 안은 탄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생긴 게 다이아몬드고, 산소로만 되어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 아니면 흑연이라고 했는데 나가 흑연인 거지. 이렇게 층상 구조로 되어 있으면 흑연인 거고, 여기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산소로만 되어 있는 게 흑연, 우리가 배운 게 흑연 아니면 다이아몬드인 건데, 가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고 는 흑연이다. 자 같은 경우에는 CO2인 거지. 그럼 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분자 결정인 거고, 가랑 나 같은 경우에는 원자 결정이라고 했어요.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똑같이 공유 결합 물질이기는 하지. 가부터 다 전체가 다 공유 결합 물질인 건 맞다. 공유 결합 물질 안에서도 이제 결정 자체가 공유 결정 아니면 분자 결정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맞는 거고. 모두 구성 입자가 분자이다. 그건 분자 결정 얘기하는 거잖아. 분자 결정은 다에 해당하는 거고. 나랑 나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인 거니까 모든 구성 입자가 원자라고 해야지. 탄소 원자. 원자 결정, 공유 결정 똑같은 거야. 나랑 나다 이렇게 와주면 될 것 같고.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성이 있는 물질은 두 가지이다.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성이 없지. 둘 다. 공유 결정, 분자 결정, 둘 다 고체, 액체, 기체, 뭐 수용액 전부 다 전기전성 없다. 그냥 아예 전기전성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더 깔끔할 것 같고. 1g에 포함된 원자 수는 가와 나가 같다. 맞는 거지? 왜냐면 둘 다 탄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뭐 동소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둘 다 똑같이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은 질량으로 되어 있으면 원자 수가 같을 거잖아. 그치? 1단원에서 했던 거. 녹는 점은 가가 다보다 높다. 이건 암기인 거지. 기본적으로 공유 결정이. 분자 결정에 비해서 높은 거니까. 근데 뭐 다 써봤을 때 공유 결정, 그 다음에 이온 결정, 순서가 분석 결정, 마지막에 분자 결정인 거니까. 맞는 거고. 저는 승화성 물질이다. CO2니까. 지금 고체 물질이라고 했잖아. 근데 CO2가 고체 상태인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고체 상태일 때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보면은 드라이 아이스 보면은 막 주변에 흰 연기 나잖아. 그 연기 나는 게 CO2인 거니까. 기체. 이걸 승화라고 하는 거잖아. 고체에서 기체가 발효되는 걸 승화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면 된다.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삼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기억은 양이온인 거고, 니은은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까 자유전자겠지. 아, 그럼 양이온이랑 자유전자니까 금속 결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기억은 양이온이고, 이게 전압을 걸어주면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겠지.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끌어당기는 거니까. 금속이면 열 전도성 큰 거잖아. 플러스 전기 전도성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